안녕하십니까. 동두천 해성산부인과 원장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르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데 폴리시스틱 오바리안 신드롬, 그래서 PCOS라고 합니다. PCOS는 젊은 여성에게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특히 한의원에 가서 많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복이 안 된 질환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일까요? 왜 치료법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COS는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당뇨, 혈압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는 질환이 아니라 증후군이라는 것은 신드롬인데, 신드롬은 여러 가지 질환의 복합체를 신드롬이라고 하고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거는 질환이 아니라 증상의 모임이라는 거고요. 히포크라테스가 BC 400년 전에 언급했는데 증상의 총체적 모음, 그리고 다 배제하고 그 증상만 있을 때, 다른 질환을 배제했을 때 진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하나의 피검사로 진단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증상이 많기 때문에 긴 목록의 증상과 또 치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여성의 내분비 질환이면서 불임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가임기 영석이 임신하려고 했는데 산부인과에 갔더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불임에 상당히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게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대사질환, 면역,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장, 피부, 마음, 불임, 이렇게 총체적인 의학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더하고 덜하고 하지만 이게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3대 증상을 보면 피검사를 했을 때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증가하는 고안드로겐 혈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털도 나고 여드름도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리불순이나 무월경을 주소로 산부인과를 주로 찾아가게 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심한 사람들은 1년에 생리를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하고요. 그다음에 생리가 굉장히 불규칙하고 언제 할지 몰라서 배란기 맞추기도 어렵고 시험관하기를 하거나 인공수정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봤을 때 난소에 난자가 여러 개 있는 다낭성 난소가 주 증상입니다. 이럴 때 PCOS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은 이제 이 도표를 보면 스테로이드에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콜레스테롤 아시죠? 그래서 너무 마르거나 너무 뚱뚱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콜레스테롤이 모든 호르몬의 그 재료가 됩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HDL, LDL 이런 것에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콜레스테롤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나중에 보면 알도스테론, 코티솔,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DHA, 이런 프로게스테론, 이것이 다 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좋은 콜레스테롤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프레그네놀론에서 프로제스테론으로, 안드로스테네디온에서 테스토스테론으로 가는데, 이 테스토스테론에서 이 에스트라다이올로 가는 연기가 차단됐을 때, 여기가 차단이 되면 테스토스테론에서 에스트로겐으로 안 가니까 테스토스테론은 레벨이 증가하고 에스트로겐 레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이 더 이상 안 만들어지면 뇌에다가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테스토스테론에서 에스트로겐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거를 빨리 만들게 신호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뇌에서는 막 다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2단계를 다 거쳐야겠죠. 콜레스테롤로서 2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시 신호를 보내면 또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지는데 또 다시 여기서 에스트로겐으로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점점 테스토스테론은 증가하고 에스트로겐은 안 만들어지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이렇게 테스토스테론이 아로마테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에스트라다이올로 가는 관계가 이렇게 차단됐을 때 이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가장 키 포인트가 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바뀌는 아로마테이즈, 그러니까 아로마테이제이션의 손상으로 만성적으로 계속 에스트로겐은 저하되고 테스토스테론은 계속 증가되는 게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파괴하게 되고, 세포는 뇌에게 더 많은 에스트로겐을 만들도록 메시지를 보내겠죠. 뇌가 이 메시지를 다시 난소한테 전달을 해요. 그리고 더 많은 테스토스테론을 또 증가시키겠죠. 하지만 에스트로겐 또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피 검사를 하면 고안드론 혈증,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이 여성에게 남성 호르몬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드름, 단모증, 탈모,
남자처럼 털도 많아지고, 그리고 남자처럼 머리도 빠지고, 여드름이 나게 되고, 이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그 겉으로 보이는 모양과 피검사 현재 수치고 이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조직에 에스트로겐이 필요한데 이 에스트로겐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이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PCOS 전략에 대해서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다음에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냐. 일단은 PCOS의 가장 중요한 게 생체 리듬입니다. 이 생체 리듬은 뭐냐면 해가 떴을 때 일어나고 해가 졌을 때 자고, 해가 떴을 때 먹고 해가 지면 안 먹고, 이런 생체 리듬이 깨졌기 때문에 이 생체 리듬만 다시 정립해도 굉장히 몸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부작용도 없고, 이렇게 전신의 건강이 좋아지면 나머지 호르몬 상태가 놀랄 정도로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인슐린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가 되고 염증도 좋아지고, 심장질환이나 당뇨나 암도 그 위험도가 감소하고, 코티솔이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 코티솔이 증가되어 있거든요. PCOS 때 이게 코티솔도 떨어뜨려주고 코티솔의 리듬도 회복시켜주고, 우울이나 불안, 수면장애도 개선해주고, 지방을 축중하는 모드에서 지방을 연소하는 모드로 신체가 변하고, 그 다음에 인슐린이 민감성이 좋아지고 염증이 낮아지고 체중은 감소하고,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여드름이나 다모증, 탈모증과 같은 고안드로겐 혈증이 개선되고 불임도 개선되고. 그래서 PCOS가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옛날 원시시대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거고, 이게 가장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많겠죠. 스텝 1부터 스텝 7까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아침에 햇빛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야겠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근데 반대로 요즘 현대인들은 밤새고 아침에 자고 이러는데, 이것은 굉장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악화시키고 모든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아침에 햇빛을 꼭 봐야 됩니다. 직장에 갈 때 걸어서 가도 되고, 버스 두세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는 것이 가장 좋겠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한 20-30분 정도 햇빛을 보는 거 굉장히 좋고, 특히 아침 햇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면, 잘 자는 게 중요한데, 이 잘 자는 게 해가 떴을 때 일어나고 해가 질 때 자는 게 잘 자는 겁니다. 머리를 바닥에 대면 적어도 30분 이내에는 잠이 들어야 되고, 중간에 잠이 깨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 없어야 되는 것이 잘 자는 거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식사인데, 규칙적인 식사는 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어도 되고, 요즘 16대 8 다이어트처럼 8시간 먹고 16시간 단식을 해도 되고, 적어도 한 13시간 정도, 만약에 저녁에 7시에 먹었다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8시에 먹으면 13시간 단식이 되잖아요. 그 13시간 단식의 상태가 가장 몸에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적으로, 왜냐면 우리 몸에는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기관이 있을 것 같지만 위나 장이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주인님이 식사를 하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공장을 가동시켜야지, 주인님이 자니까 이제는 우리도 쉬자, 이렇게 규칙적으로 해줘야지 걔네들이 잘 활동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시도 때도 없이 굶으면 전량 모드로 가거나 지방을 축적하는 모드로 가거나 피곤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게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이 규칙적인 식사는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고 본인이 평생 살 때 꼭 지켜야 될 룰입니다. 만약에 하루에 밥을 3끼 먹었다 그러면 3끼, 2끼 먹겠다 하면 2끼, 1끼 먹겠다 하면 1끼,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드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뇌에도 시계가 있지만 장에도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텝 4가 운동인데, 우리가 모든 책이나 모든 것에 보면 운동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 운동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운동을 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 뿐이 아니고 모든 신체가 움직이고 근육이 좋아지기 때문에 운동은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정도, 한 번 할 때 1시간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추천되고 있습니다. 스텝 5가 장 건강입니다. 우리가 장을 제2의 뇌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장이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잖아요. 장에 뇌가 있어요. 그리고 세로토닌이 장에서 분비가 돼요. 그리고 우리 면역의 70-80%를 장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장을 사람들이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데 장 정말 중요합니다. 장에도 브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건강해야지, 예를 들어 당뇨가 있는 사람은, 살이 찐 사람은 살이 찐 그 비만 장내세균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날씬한 사람들은 날씬 장내세균이 있고, 암에 걸린 사람은 암의 장내세균이 있어서 암에 걸린 사람한테 건강한 사람의 장내세균을 넣으면 암이 난다고
하고 있고, 뚱뚱한 사람한테 날씬한 사람의 장내 세균을 넣으면 날씬해진다고 할 정도로 장 건강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깨끗한 생활인데, 그 깨끗하다니까 되게 웃기긴 한데, 이게 그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환경 호르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다음에 그다음 플라스틱 용기, 이런 것들이 다 환경 호르몬이거든요. 샴푸, 린스, 화장품, 이런 것들에 우리는 하루 종일 오염되는데, 이렇게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그다음에 음식을 담는 용기가 환경 호르몬에 있을 경우는 우리 몸은 이것에 다 중독돼 있죠. 이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이 환경 호르몬을 클리어링 하는데 장애가 있다 그래요. 잘 대사를 못 시켜요. 그다음에 이제 스텝 7인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어떤 사람 피부 질환, 어떤 사람 뭐 장 질환, 어떤 사람은 뭐 신경안정, 그러니까 정신과 질환, 어떤 사람 호르몬이나 불임의 질환, 어떤 사람 당뇨 질환, 이렇게 심혈관 질환, 이렇게 각자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개인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개인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피해야 할 빅6가 있는데, 술,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 만들 때는 인공감미료,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제품 중에서 거의 이게 부패되지 말았고 전부 다 항생제를 쓰게 되거든요. 음식이든 농사제품이든 식품이든 그다음에 고기든 다 항생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항생제는 병원에서 먹는 거는 10%도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농업제품이나 공업제품, 그다음에 유제품, 고기 같은 데서 다 오는 항생제입니다. 그리고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 음식을 부드럽게 만드는 유화제, 이런 것들이 피해야 될 것인데, 이거 피하기는 실은 쉽진 않고, 우유하고 밀가루만 좀 덜 먹고 술만 좀 덜 먹어도 훨씬 낫겠죠. 일단은 대부분은 동물보다는 식물성 음식을 먹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섬유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되도록 섬유질을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유기농, 되도록 유기농, 그다음 가공이 됐지만 최소한으로 된 것. 그리고 음식은 무지개 레인보우 색깔로 여러 가지 색깔 다양하게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매일 유산균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유산균을 드시고, 6개월간 채식을 할 경우 장내 세균을 재부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살이 찌는 체질이다, 아니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6개월간 채식을 해보면 그것만 갖고로 자가 면역 질환이다 그러면 이것만 갖고도 치료가 된다 그래요. 채식을 하고 글루텐이 없는 식사를 위한 요리책을 보고 어떤 음식을 요리할 건지 연구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천 해성산부인과 원장 박혜성이었습니다.